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오전에 네.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요. 네. 지금 어업지도선에 CCTV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종합감사 전에 지시를 내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해수부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2025년도까지 지금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160조입니다. 네, 160조. 만약에 실패를 하면 국민 혈세의 낭비이고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사회와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미래 성장 기회를 놓치고 후퇴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후회스러운 참담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열어주시죠. 제가 그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적 관심사로 시작한 뉴딜인데 정말 몇 달을 보고 있으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판 뉴딜이 한국판 백딜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04년도 10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합니다. 그때 지금과 한국판 뉴딜과 비슷하게 그 민간과 공적 자금이 합쳐서 10조 정도를 조성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충, 디지털 뉴딜 추진, 대부 장학 사업의 대대적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위에 있는 에너지 분야는 왠지 그린 뉴딜을 연상시키고 디지털 뉴딜은 뉴딜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안전망 강화를 연상을 시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 한국판 뉴딜이 한국형 뉴딜의 확장판 또는 벤치마킹한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걸 뭐 꼭 벤치마킹 했다고 뭐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긴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게 당초에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어쨌거나 하여튼 저 세 가지 축이 어딘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셨습니까? 저걸 참고했는지 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만약에 참고를 하셨다면 그 당시 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판 뉴딜을 또 페이크 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으면 그에 걸맞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요. 왼편은 정부가 발표한 뉴딜 종합계획이고요. 오른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로 사라질 일자리 부분을 언급해 놓은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희 왼쪽에 있는 일자리 증가분에서요. 네. 지금 신기술 신사업이 출현하면 당연히 예전에 있던 일자리들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 소멸분을 반영한 일자리 증가분인가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저걸 계획을 세우실 때 예, 그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섹터가. 예.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가 50만 명이 증가한다 그러면 5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플러스 감소하는 그 비중까지를 합친 숫자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이 세워졌다고 보십니까? 그 일자리 부분이 지금 190만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저런 부분을 반영했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예. 그 일자리를 처음에 2020년 6월 1일 날 발표한 그 사업비랑 일자리 창출 숫자와 예. 7월 14일 날 발표한 숫자를 보면 정확히 리니어하게 사업비가 2.36배 증가하고 일자리가 2.14배 증가합니다. 예. 이렇게 리니어하게 투자 대비 증가를 하려면 단순 일자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폭발적 성장을 한다면 신산업이 창출돼서 폭발적
그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갈 수 없고 익스포넨셜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어떤 뉴딜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행정안정부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 보시면 그 대부분이 6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것도 맨 위에 있는 청년 인턴십 같은 경우는 1742명이 미달됐고요. 밑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도 고용 인원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그 젊은 층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단순한 일인 겁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면접 시험 볼 때 데이터 분석 대신에 단순 통계를 시켜도 지원하고 근무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지금 뭐 공공 데이터 쪽에 분석하는 뭐 인력 이렇게 했는데 저런 부분이 아마 그 뭐 계속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인력으로 하지 않고 그 특정한 저희들 데이터를 그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과거에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니 제가 그건 입력시키는 뒷부분에 예. 준비를 했는데 네.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요한 글로벌 전환기에 지금 예.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게 미래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의원님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 부분은 이제 디지털로 생산이 되는데 과거에 아날로그로 된 자료처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특히 대표적인 게 법원의 재판 기록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아니 근데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예.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은 네. 없긴 한데 네. 그렇게 무차별로 전환된 데이터들이 예. 머신이 예. 읽을 수 없는 해서 네. 다시 연락하는데 다시 사람들이 다 투입해야 돼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리를 드리면 네. 지금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을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